안녕하세요. 연꽃님들, 연잘님들,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시리즈 하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 많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은 모델급 여성분들이 본인들의 자유의사로 교주와의 성관계, 난교 뭐 이런 걸 당연시 여기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학교도 병원도 가지 않고 낮에는 농장일, 밤에는 공장일,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갖다 바치고, 또 그러면서 이거를 굉장히 당연한 종교 활동으로 또 생각을 하고, 저렇게 사람을 이용을 하는 악랄한 가해자들 특징, 또 피해자가 되기 쉬운 사람들의 특징,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알아놓고 항상 조심해주세요.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PD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그 종교를 만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 교주가 문제이니 혼동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즉, 당한 사람들을 탓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정말 작정하고 속이려고 드는 사람을 진짜 당해낼 수 있을지, 그거는 당해봐야 한다는 거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알자는 거니까 도움되는 정보들은 댓글로 많이 제보해주세요. 오늘 3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사이비교주의 특징. 두 번째, 일상에서 사람 바보로 만드는 가해자들 특징. 세 번째, 피해자가 되기 쉬운 사람들의 특징. 우선 사이비교주들의 특징. 기본적으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성을 보인다고 아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런 사이비교주분들 특징을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우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이분들은 굉장히 나약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인생의 고비를 맞고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결국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게 내 인생이 해결이 불가능하고, 하지만 이대로 내가 끝날 순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어기제 발동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갑자기 뭘 하냐면 내가 진짜 막 엄청 전지전능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과도한 센 척, 과도하게 확신에 찬 말,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자신감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 본인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오고, 아, 네, 저 사람을 믿고 따르면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상 이 교주라는 분들이 진짜로 전지전능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굉장히 좀 멘탈적으로 비루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좀 추종자분들이 필요하고, 이 추종자들의 칭찬과 존경이 이 사람들을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되거든요. 문제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 있죠. 내가 사람을 지배를 하다 보면은 중독이 된다고 해요. 또 내가 사이비 교주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막 부리고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 특징이 공감 능력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사람과 내 어떤 따뜻한 유대 관계를 거의 맺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애착 관계라든지 신뢰적인 관계를 먼저 형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전제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득실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나랑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랑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뭐 휴대폰이라든지 혹은 뭐 의자라든지 이런 사물같이 인식이 돼요. 그리고 이 사물을 내가 이용을 하는 게 무슨 죄책감이 드는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휴대폰 사용하고 의자를 사용을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맘대로 남의 인생을 조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미안함, 죄책감 이런 걸 사실 느끼지 못해요.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는 추종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이 보잘것없는 삶이 되게 특별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막 이 교주라는 분들이 영생, 뭐 이상향, 나의 개인적인 뭐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위대한 삶,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부모보다도 내가 진짜 교주를 더 중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교주라는 분이 사기꾼이 된다면, 그저 사기꾼이라면, 그러면 이 교주분을 위해서 바친 나의 인생이 엄청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추종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보면서 맹신을 하게 되는 심리가 생긴다고 해요. 아,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교주분이 당연히 이제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또 사실 인성도 좋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식적으로 이상한 모습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추종자분들 입장에서는 애써 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맹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교주분들 특징이 결나고 유치한 행동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해요. 특히 이제 그런 행동 중에서도 센 척, 약한 자를 막 괴롭히는 행동, 이런 게 좀 보인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의 전지전능함이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에러를 발견을 하고, 이건 뭐죠? 이건 좀 안 맞는데요? 이건 좀 논리적으로 틀린 것 같은데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말이 맞겠지만 나의 이 전지전능함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내 삶이 유지가 안 될 거잖아요. 추종자들이 막 떠나가게 되고 막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삶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한 분노라든지 피해망상, 신경쇠약, 자아분열 이런 걸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나는 신이다에서도 보실 수 있었잖아요. 나는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아분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분들이 내 교세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내 추종자분들의 사회생활을 통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약자를 보면 보호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배할 대상으로 이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사물인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하지? 내가 어떻게 지배를 하지? 어떻게 조종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악한 사람으로 보이면 사람들이 조종당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선량한 척 한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피해자고 내가 오히려 핍박받는 척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내 편이 되니까. 들어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이비 종교로 드러난 종교들의 교주분들 인생이나 뭐 했던 행동이나 이런 걸 대입을 해보면 진짜 좀 놀랄 정도로 들어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뉴스에 나올 법한 사람들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확인을 해보고 내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남을 잘 세뇌시키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런 분들은요, 자기 말만 듣게 해요. 정보를 차단을 하고 외부 세계랑 완전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좀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진실과 비슷한 거짓말을 해서 좀 이게 거짓말인지 알아보기 어렵도록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자기가 피해자인 척해서 사람을 자기 편으로 이끄는 편이고, 그리고 내가 조종하려는 사람이랑 친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약점이라든지 뭐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부채질을 한다고요.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불만일 수 있었던 부분들을 내가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큰 분노와 증오와 이런 걸 느끼게 만든 다음에 내가 공격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사실상 아무런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조종하고 싶은 사람이 나의 적을 공격하게끔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내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척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절대 예를 들어서 A가 B를 공격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야, 너 B를 공격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되게 넌지시 말을 해요. B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하게끔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또 걔가 이거 시키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 내가 결정한 건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해자분들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또 자기 이미지 관리를 또 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피해자가 생기고 뭔가 증언들이 나오고 그럴지라도 항상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다 보니까 좀 수면 위로 본인 잘못들이 드러난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세뇌가 당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사람들의 위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가정, 학교, 직장, 동아리 이런 곳들의 특성이 어느 정도의 폐쇄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이런 집단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즉 여기 소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고, 그래서 내가 무슨 사이비 종교의 교주 막 이런 게 아니라고 해도 충분히 내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쾌감에 빠져들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력은 부패한다라는 말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온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독재자, 폭력적인 가장, 갑질하는 상사, 사내 정치 세력, 학교 폭력 주동자 이런 분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들의 먹잇감, 피해자가 되기 쉬울까요? 잘 세뇌당하는 사람들 특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귀가 좀 얇거나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특히 이런 가해, 피해 관련 제보로 다른 분들 도움 주시면 좋고요. 피해자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신이다 관련으로 너무 우리 충격적인 것들을 봐서 감정이 좀 격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둥근 표현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